반짝반짝. 네, 오늘의 이슈의 육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네, 자 오늘도 오늘의 이슈 뉴스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화요일인데 비트코인 44,000달러 선 등락, 머스크 충격파 지속. 지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난리네요, 아주 그냥. 42,000달러까지 떨어졌었나봐요. 그나마 네네네. 올라와서 4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저게. 거의 한 1억까지 갔었나요? 1억까지는 안 갔었던 아니, 거 한 같은데. 8,000선까지 갔다가, 요렇게 떨어졌는데.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네. 네. 8천만 원까지 갔다가, 뭐, 지금 떨어져서 이제 5천만 원. 그러면 지금 40% 가까이 급락을 한 건데. 그게 그러면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안 받겠다 뭐 네.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막 흔들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된 건데, 요거 좀 뉴스들을 보면 머스크가 누군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흔드는가, 뭐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사실 비트코인 얘기를 하려는 것도 있지만 코인을 흔들고 있는 네. 트윗 갱스터 네네. 라고 불리는, 그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사업가인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한번 머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은 사설이 있더라고요. 머스크의 두 얼굴 해서 나왔는데, 이분이 처음에 인터넷 지도 관련 소프트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28세에 4,200억에 팔아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보면 더 많은 거죠. 이때가 이제 나이가 지금 좀 있잖아요. 28살 때 벌써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돈으로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를 이때 벌었다 이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페이팔. 아하, 페이팔. 예, 페이팔을 최초로 만든 회사의 CEO가 이 양반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만들어서 이베이에 팔았어요. 이 페이팔이라는 게 결국에 지금 뭐 카카오페이 막 이런 거에 어떤 시초가 됐던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약 1조 7천억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31세에 3년 만에 이제 퀀텀 점프를 했죠. 1조 7천억에 팔아서 또 부자가 돼요. 근데 둘 다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팔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또 스페이스 X를 시작하죠. 스페이스 X를 시작하는데 요거에 이제 돈을 엄청나게 때려박습니다. 아하. 그래서 엄청나게 때려받는 게 이거 왜 하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시절에 너무 돈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 대답했을 정도로 실패를 거듭하면서 막 놀림거리로 있다가 2015년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로켓이 돌아가다가 이렇게 돌아온 그 나머지 이렇게 우리 뚱뚱뚱 떨어지고 날아가잖아요. 이 뚱뚱뚱 떨어지는 게 이제 재활용하는 건데, 요거를 성공하면서 또 세계인의 머스크라는 이름을 좀 각인을 시키면서 굉장한 사람으로 떠오르는데, 그때쯤 자동차도 하고 발표를 하죠. 근데 요때 이제 자동차도 이제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기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 온갖 시련을 딛고 포르쉐를 능가하고 1회에 400km 이상 주행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 스티브 잡스를 뛰어넘는다라는 이제 뉴욕타임즈의 찬사까지 받으면서 이제 시대의 아이콘 같이 등장을 했죠. 근데 최근에는 뭐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요 친구 이제 이력을 보면 굉장히 요런 친구입니다. 굉장한 친구고 성공한 게 많아요. 보통 우리가 빌 게이츠 그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지도업체 한번 성공을 맛보고, 전자상거래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요즘 그 로켓 한번 맛보고, 자동차도 맛보고, 굉장히 한게. 로켓은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자기가 지향하고 하는 바가 뭔 거예요? 로켓으로 갔다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화성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주? 아니 이주까지는 아니고 여행, 화성 여행을 파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주까지도 이제 100만 명 이주가 최종 목표인데, 중간 목표가 이제 여행 갔다 오는 거. 이제 요거를 이제 놓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까지 해서 여러 가지 성공을 맛본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요즘엔 가상화폐 쪽으로 또 들어와서 여기서 가상화폐 최고봉이 되는 거냐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으로 그 테슬라를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자동차를? 예,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해줬는데 그걸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킨 이유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석 연료를 그 비트코인 예, 채굴 할 때 너무 많이 쓴다. 그쵸. 그러면서 그거 말고 도지를 써라. 도지는 그걸 안 쓰고 따르게 채굴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트윗 하나에 출렁이는 시세, 머스크의 이유 있는 도발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가 조작, 사실상의 주가 조작 아니냐, 감옥 가야 된다. 사실 이게 뭐 주가라면은 그 원래 주가 조작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금융위원회 뭐 이런데 잡혀갔었어야 되는 건데 네네. 이 비트코인은 그런 걸로 이제 보호받고 있지 않는 지금 예. 어떤 문화라는 거죠. 문화? 예. 뭐 아무튼 네. 그런 제도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탈중앙화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네. 탈중앙화를 꿈꾸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금감원에서 그렇게 제재하거나 보호하기는 쉽지 않아요. 금감원에서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도박꾼들은 안쓰럽지 않다라고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박꾼들은 난 안쓰럽지 않다. 여기 이제 뭐 내용이 뭐겠습니까? 뻔하죠.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치를 보고 투자했으면 믿고 가라. 나는 뭐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자기는 안 팔았다 그러는데 팔았다는 증거도 나오고 아니다 안 팔았다 그러고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요거 인디드 요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인디드가 뭔 뜻이죠? 그러게 정도로 해석되는 그 뜻인데 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군가 트윗을 날린 거예요. 그 머스크는 비트코인 다 팔 것 같아. 그리고 머스크는 요번 이슈로 가장 크게 손해본 사람 중에 하나야. 실제로 가장 큰 손해를 봤어요. 이분이 부자 순위에서도 막 떨어졌어요.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서 그런 거죠? 테슬라 주가도 내려가고 비트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 테슬라나 자기나 둘 다. 근데 비트가 떨어지면 가장 많이 손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때 최고의 부자에 올랐던 머스크가 부자 순위에서 3위까지 밀려났어요. 밀려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손해본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댓글이 나오니까 그러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라는 게 팔았다는 거냐 안 팔았다는 거냐, 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비트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비트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는 건데,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 한마디에 이렇게 막 출렁이는데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고, 변명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얘기를 하고 있고, 도지코인 매입 정황이 또 크게 드러나긴 했어요, 지금. 그래서 도지코인 매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도지로 갈아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또 도지 세력과 그 비트 세력이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코인 시장 안에서 세력이 나눠서 도지 세력과 비트 세력이 싸우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도지의 그 아버지다. 자기가 이렇게 칭하면서 도지 쪽으로 밀고 있는 거고, 이제 아니다 비트다라는 사람들은 야, 그동안 해온 비트의 신뢰성을 어떻게 도지가 따라올 거냐. 그랬더니 머스크는 내가 밀어주면 따라가지. 그러면서 뭐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친구 또 사실은 증권 시세 조작으로 한번 걸렸던 친구예요. 아하. 테슬라 주식을 갖고 좀 장난 치셨다 걸려가지고 그때 잠깐 좀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고 뭐 이랬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과자다. 이게 또 그 짓 하는 거다. 집어를 개못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심지어는 서학개미, 우리나라 동학개미가 있으면 미국의 이제 전부 미국인들도 지금 주기 투자에 열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부 테슬라를 샀는데, 야, 이 머스크 때문에, 그리고 보통 주식하신 분들이 비트도 같이 하잖아요. 비트에서 손해를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테슬라를 막 손절하고 테슬라 불매 운동을 하고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운동처럼 막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뭐 또 이런 운동이 테슬라 주식 손절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사지 말자. 근데 비트로 돈 잃은 사람은 이제 안 사겠죠, 열받아서. 돈이 잃은 사람은. 그래서 요런 불매 운동, 테슬라 불매 운동이겠네요. 네, 테슬라 주식 및 자동차를 다 불매 운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를 이용해서 비트를 채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트를 가장 지금 많이 채굴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이죠. 네. 그러면 그 비트를 많이 채굴하고 화석연료를 가장 또 많이 쓰면서 전기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겠죠. 중국이죠. 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네네. 미중 갈등 안에서 이 테슬라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비트가 어떤 주도권들이, 비트를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일본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또. 아하. 근데 도지는 만든 사람도 미국인이고, 네. 미국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채굴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기축통화 같은 거 아닙니까? 통화로 따지면 이제 달러나 엔화나 유로와 같이 기축통화 아닙니까? 네네. 이 기축통화가 되는 비트를 중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를 흔들고 기축통화가 될 만한 것들을 그 코인 세계에서의 그 기축통화를 이 도지로 바꾸면서 미국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그와 함께 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그 주도권을 갖고 오는 선봉장에 선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오늘 뉴스를 좀 스크립하면서 네네. 언뜻 들긴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결국에는 세계 재패를 위한 미국의 또 발판 중에 하나. 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이거 성지순례 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 1, 2년 뒤에 알고 봤더니 뭐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CIA 보고서에 따르면 그때 그 미국의 지령에 의해서 테슬라가 손을 잡고 움직였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비트를 굉장히 미국인들이 지금 멀리하는 이유가 그건 아닌가. 그리고 이더는 얼마 전에 비트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이더는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더리움은 또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채굴하는 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 집중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다. 비트에 물린 게 되는 거예요. 비트에 물렸죠. 비트에 물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거기에 물어놓고 이제 지금 그 약간 그 중국 그 화폐와 지금 달러와 경쟁하듯이 마치 비트와 도지 또는 이더리움은 약간 유로와 같은 느낌이거든요. 요런 경쟁들을 가지고 지금 요것들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큰 판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냥 개소리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네. 어차피 이제 추후에 이 비트코인이나 이쪽 시장이 더 이제 커질 수 있으니까 이쪽에 이미 커졌죠, 사실은. 예,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이미 커졌으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짱을 먹자 하는 그쵸. 어떤 미국의 큰 그림일 수 있다. 예, 네. 미국이 굉장히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가장 큰 게 달러 기축통화가 되면서부터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난할 때 미국이 달러를 풀어서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미국이 그 달러를 풀면서 유럽도 먹여 살리고 아시아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도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1 기부미 $1 네, 했었죠. 네. 그 달러를 그때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고 그 석유를 금화로 기축으로 하던 거를 달러로 기축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세계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원유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지 않던 시대에도 실제로 전체 석유값의 중심을 지하는 건 시카고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석유가 나서 거기서 그 석유를 사고 팔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 시카고에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달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화폐의 시장가 끝나고 코인의 시대로 들어가면 결국 코인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시점으로 본다면 이 비트가 만약에 기축통화처럼 돼버리면 미국은 패권이 중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다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채굴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화석연료로는 그 채굴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반대한다. 이제 그러면 원자력 발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것들이 네네네. 사실 태양열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네. 그 가장 큰 전기들은 대부분 원자력 아니면 화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력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원자력이란 얘기고 네.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의 강국이 또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네. 원자탄을 쏴봤잖아요. 제일 강하단 말이에요. 미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 요 정도가 사실 원자력 발전의 강국인데
요런 나라에서만 코인을 좀 그 채굴하는 형태를 또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방법을 좀 고안해 보겠다. 화석연료 안 쓰고 항공 오염이 없이 이런 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도지 연구팀과 협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도지 코인을 선두로 해서 네. 그런 식의 친환경 코인이라는 것도 갖다 붙여서 이런 식으로 띄우려는 것 같은데 그게 이 개인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지금 미중 무역 갈등과 함께하는 이런 거대한 움직임인지 저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지코인이라는 게 근데 원래 처음에 탄생 자체가 이 비트코인의 이 시장 자체가 얼마나 허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요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막 하니까 비트코인 대단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뭐 돈 내면 1시간 만에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상용화 된 거죠. 비트코인을요? 코인을 예, 코인을 만드는 어떤 코인이든 어떤 코인인데 제가 코인을 만들고 싶으면 백서 만들고 뭐 하고 하는데 다음 날이면 이제 제가 코인 채굴 시스템이 나와요. 그래요? 예. 국내에서도 그 금액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하루 만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전 코인 회사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잡코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쵸, 많죠.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 개발자들은 저희보다 먼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이런 시스템은 좀 그렇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허상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해야 될 기술이지만 그것들을 갖고 코인을 한다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도지코인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좀 천재 개발자들끼리 장난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 도지코인이라는 것도 이제 지금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그 수많은 코인 중에 그냥 하나. 네.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만들었다 뿐이지. 먼저 만들어서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 기술 자체는 그런 건데 그 기술을 이제 이런 기술 되게 쉬워 라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만들어 볼까? 두두두두두. 금방 만들었지? 이러면 뭐로 하지? 도지로 하자. 그러고 도지를 빵 박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육성 코인을 우리가 만들어주세요. 그럼 육성 코인 만들어가지고 그냥 육성 코인을 갖다가 그렇죠. 상장만 시키면 이제 대박이 나는. 예, 상장하기 어려운 거지. 근데 또 도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 도지코인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비트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개발자들이 그렇게 장난을 한 거잖아요. 개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만약에 전체 인구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전 세계가 봤을 때 비합리적인 일인데 전 세계인이 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표준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깔려진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카드가 편합니까? QR이 편합니까? 카드가 편하죠. QR이 훨씬 편한 제도예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카드보다 QR이 핸드폰만 들고 나가면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결제도 되고 개인 인증도 되고 모든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QR 제도가 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우리 버스 환승 제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카드가 찍으면 어디든 환승이 되는 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버스 환승 제도를 쓰긴 쓰는데 그 티켓을 줘요. 그걸 계속 바꿔가면서 다녀요. 카드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카드라는 좋은 시스템이 나와도 이것들이 더 합리적인 거, QR이 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해도 이것들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이래서 못하고 그냥 굴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중국은 지금 신용카드로 안 가고 다 전부 QR로 점프를 하지 않았을까? 현금에서 QR로 갔어요, 걔네는. 저희는 카드사들이 있고 카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상용화되어 있어서 그 단말기 바꾸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인도 어쩌면 굉장히 허상일 수도 있지만 이 상용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들을 좀 갖고 있어요. 일반 그 국가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이버하고 코인 개발하겠다. 하는하고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은 화폐를 만드는 곳인데 코인을 네이버하고 왜 개발합니까?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코인이 전부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으로 시작했지만 진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 패권은 누가 가져갈 거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 지금 어떤 머스크를 필두로 미국이 이제 비트를 사정화시키고 이더와 도지로 하는 게 아닌가. 요거 한번 저희가
한번 걸어봅니다. 요거 이제 이 성지순례 영상이 분명히 될 수 있다. 가능성 한 62% 정도 봅니다. 네네, 62% 정도 살고 있는.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오늘 한번 이렇게 그 투입 갱스터인지 아니면 미국의 선봉장일지 모를 머스크와 그리고 우리 코인에 대해서 좀 털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하실 때 이런 큰 그림판을 보면서 미국에 줄 설 거냐, 중국에 줄 설 거냐, 아니면 안전하게 양쪽 사이에 껴있는 유럽으로 갈 거냐. 요건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유럽계 뭔가요? 이더는 유럽풍이죠. 유로풍. 이더리움. 뭔가 이름부터가 유로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고민을 하셔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